농업의 핫 이슈를 탈탈 털어 농업의 현재를 정의하고 색다른 농업을 제시합니다. 대국민 농업 상식 레벨업 프로젝트 인터러뱅 3D.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식용곤충 분야의 전문가인 김미애 연구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생산, 소비, 경제 동향 등을 전해주시는 이동현 연구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식용곤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요새 곤충 산업이 제법 자리를 잡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축제나 학습 소재로도 쓰이고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곤충하면 어렸을 때 곤충 채집하던 생각이 많이 떠오르는데요. 그때는 사실 곤충 채집을 빙자해서 강이나 산들로 놀러 다니는 거였는데 두 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제가 사투리 쓰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시골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논에서 메뚜기 잡아서 볶아 먹던 그런 기억들도 있고, 그리고 고추 애벌레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개들을 동전처럼 탑을 쌓아서 그렇게 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다들 그러셨군요. 저는 그 천상 학자다 보니까 곤충하면 역시 파브르가 떠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만. 일단 곤충에 대해서 좀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레가 모두 곤충은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그렇죠. 다리와 6개 가진 것만 곤충으로 인정이 되고요. 지네랑 거미 같은 경우에는 엄밀한 의미에서 곤충은 아닙니다. 곤충은 현존하는 생물계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종류만도 80만 종 정도에 다다르고, 개체수는 거의 1000경 정도에 다다른다고 해요. 우와, 1000경 말이면 거의 상상이 안 가는 숫자인데요. 근데 저는 왜 파리, 모기 이런 것들만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여름만 되면 이것들 때문에 굉장히 괴로운 그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좀 깨끗이 씻고 그러세요. 아, 그게 씻혀도 내 피가 달아서 그런 거예요. 걔들이 맛을 아는 거지. 당도 체크 좀 해봅시다. 곤충이 그렇게 귀찮기만 존재는 아니에요. 화분매개곤충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농산물의 35% 정도가 이렇게 곤충에 의해서 수정을 해서 그렇게 종자를 맺기 때문에 곤충 없이는 진짜 우리 농산물을 먹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파리 애벌레라고, 걔는 진짜 미생물처럼 음식물 쓰레기도 분해하고, 소똥구리는 축산물, 배설물을 분해하는 걸로 유명하죠.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하는 집도 짓고요.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이 생태 순환에도 상당한 큰 역할을 한다는 말씀인데, 영화 설국열차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보면 그 기차 꼬리칸에 탄 사람들한테는 식량 대신에 양갱처럼 생긴 단백질 블록을 나눠주거든요. 근데 그 설정 자체가 바퀴벌레로 만든 것이라는 이야기로 나와요. 이게 제한된 공간 안에서 제한된 생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곤충이 굉장히 좋은 대안이다라는 걸 잘 보여준 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가만 생각해 보면 세계적으로 식량 위기가 도래하면서 이게 영화 속의 얘기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세계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식량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요. 세계 식량 농업 기구에서도 식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대안 중에 이제 하나로 곤충을 예를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곤충이 아무래도 숫자적으로도 많고 영양가 면에서도 유리하다라는 데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지에 서식하는 곤충을 가지고 그 곤충을 먹는 습관이 있는 민족들에게 어떤 식량으로서 이용한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은 뭐 특별히 땅이 더 필요하다거나 뭐 비료나 이런 오염물질이 발생한다는 그런 역할도 없고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무엇보다 곤충을 먹는 나라들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현재 곤충을 먹는 나라는, 곤충을 먹는 인구는 전 세계적으로 25억에 달한다고 해요. 지금 가장 많이 먹고 있는 나라가 중국, 태국, 동남아 쪽으로 많이 먹고 있고, 그리고 멕시코 쪽, 그다음에 아프리카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먹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동의보감에 약용곤충으로 이제 진해라든지 땅강아지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구황식품으로 이제 1970년대까지도 이제 매미나 이제 메뚜기나 이제 물방개 같은 걸 많이 먹었었죠. 네.
이게 혹시 원시 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뭐 추억의 음식이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이번 주제는 식품, 의약 소재, 사료 자원의 3콤보네요. 여기 곤충이 다 쓰인다는 건데요. 곤충 어디까지 먹어봤니? 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먼저 식품으로서의 곤충에 대해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사실 80년대 이후로는 겉모습이 징그럽다는 이유로 이제 곤충을 잘 안 먹게 됐는데 그만큼 이제 먹을 수 있는 게 많아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이제 TV에서 이제 오지 체험할 때 이제 오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간식 정도로 먹는 수준에서 그 이야기가 됐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곤충이 이제 식품으로서 이제 다시 재조명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중국의 샤오밍이라는 박사는 곤충 100종을 가지고 단백질 함량을 분석을 해보았더니 노린재 목이라든가 볼목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이 70% 이상 되는 것도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양가가 굉장히 풍부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는 곤충을 재미로 먹기보다는 이제 영양가를 챙기면서 먹는 것도 하나의 지금 방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 단백질 함량이 70%가 넘으면 이도현 박사는 운동 후에 곤충을 좀 아작아작 씹어 먹으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게 좀 모양 때문에 망설여지는 거 아닌가요? 네, 뭐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최근에는 이제 분말 형태나 바 형태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아무래도 풍부하기 때문에 단백질만 이제 딱 모아서 파우더나 단백질 바, 이제 뭐 견과류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전통 술 중에 이제 데킬라라든지 보드카라든지 좀 보셨으면 보다 보면 이제 정갈이나 이제 대나무 애벌레를 넣은 형태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게 많이 인기를 끄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곤충을 이용한 요리도 꽤 많지 않나요? 예, 제가 중국에 몇 년 전에 갔을 때 그때 왕푸신거리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명동거리랑 굉장히 비슷한 아주 번화한 곳인데 그곳에 가보면은 번데기라든가 진해, 정갈, 뭐 귀뚜라미 같은 거를 볶아가지고 꼬치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꼬치 하나가 한 1,000원에서 2,5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지금 최근에는 아마 더 올랐을 거예요. 가격이 한 1,000원 정도.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일반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태국 같은 데는 맹다라고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 말로 물장군이에요. 그게 우리나라의 여자들이 좋아하는 고르곤졸라 치즈 맛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인기가 있고 가격도 한 마리당 400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마리당 400원이면 꽤 비싼 편인데요. 그 우리나라 편의점에 가서 이제 핫바 같은 걸 하나 먹어도 한 1,000원 정도 하면 되거든요. 그런 거면 곤충이 상당히 가치가 높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김미 박사님 그 외에도 분야가 분야다 보니까 음식을 좀 많이 드셔보셨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제가 최근에는 거의 매일 먹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실에서 지금 식품화 연구 때문에 거의 제가 마루타를 하고 있어서 많이 먹고 있고 그리고 그때 이제 중국에 갔을 때 물방개를 먹어봤거든요. 물방개 거의 뭐 살아있는 그대로 꼬치를 꽂아가지고 했는 거라서 그 당시에는 진짜 망설여졌는데 권유에 의해서 억지로 한번 맛을 봤더니 약간 쿰쿰한 그런 맛이 났어요. 근데 사실 우리 한국 사람 입맛에는 별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절개 먹는 거 보면 참 다르구나 싶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이 약간 좀 쿰쿰한 걸 좋아하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게 취두부 같은 게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혀 적응을 못 하시는 음식 중에 하나죠. 근데 서양 사람들이 이런 음식을 보면 기겁을 할 것 같은데 혹시 북미 지역이나 유럽에도 곤충 요리가 있나요? 북미에서는 예전에 이제 인디안 원주민들이 많이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진화되면서 그걸 이제 혐오스럽다는 이유로 뭐 막기도 하고 해서 최근에는 표면화는 안 돼 있어요. 북미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차플리네라고 하는 그 식용 메뚜기가 있거든요. 그 메뚜기를 아주 지금 즐겨 먹고 있고 그리고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귀뚜라미를 하늘의 새우라고 해가지고
예, 볶거나 생으로도 먹는데 아몬드 맛이 난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제 바구미나 노린재 같은 경우는 이제 통조림 형태나 사탕, 과자 뭐 형태로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한 번쯤은 먹어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아, 박사님 혹시 드셔보시고 싶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 김미애 연구사님하고 야심차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뭘 준비한 거야? 좀 먹겠습니다. 마루타야. 이번에는 우리가 말하는 731 부대입니까 여기가? 자, 한번 열어보시죠. 네, 지금 저희 앞에 간식이 세팅이 됐는데요. 이거 뭐 하나씩 열고 먹으면 되나요? 뭐 이거부터 먹어볼까요? 짜잔. 이거는 과자네요. 먹은직스러운 쿠키네요. 하나씩 먹어보죠, 뭐. 촉촉하네. 그냥 맛이 쿠키죠? 어떠세요? 그냥 쿠키. 향이 있나요? 별로 없죠. 네. 그러면 두 번째. 이거는 또 어떤 맛인가? 너무 뻑뻑해가지고 이게. 그래도 이게 나은데? 그래요? 맛이 어떠세요? 고소하네요. 소소하죠. 이건 맛이에요? 예, 뭐가 들어간 거죠? 이거는 쪼꼬 맛이 많이 강한 것 같고. 그렇죠. 이건 초코를 넣은 이제 미럼을 넣었는데요. 이게 이제 5% 정도 들어있고 얘는 한 20% 정도 넣은 거예요. 여기 보면 살짝 보이는 곤충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게? 자세히 한번 모르겠는데요. 예. 그래서 미럼 같은 경우에는 딱정벌레목에 속하는 갈색 거절이 유충이에요. 그래서 곡물 가해 해충으로 예전에는 많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저희가 이제 밀기호를 먹여가지고 사육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식용으로 먹고 있어요. 맛이 아주 고소하잖아요. 예. 예, 영양적인 면에서도 우수하고. 밀기율밖에 안 되나요? 예. 밀기호만 먹고 얘를 집에서 기르고 싶다 그러면. 밀기호를 곤충 판매하는 데서 좀 사셔가지고 키우면 되는데 1년에 한 2, 3세대가 돌아가요. 그래서 엄청나게 빠른 변신력을 자랑하거든요. 네, 그만 드시고 방송하세요. 어쨌든 초보자들이 먹기엔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죠? 예, 두 번째 거 이제 뭐 볼까요? 오, 이거 미럼 같은데요. 무한도전이네요. 네. 모양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네. 살아 있는 거랑 그대로 볶은 거거든요. 이게 그렇게 영양가가 높다 이런 말씀이죠 지금? 예, 단백질이 소고기랑 비슷해가지고 뭐 소고기 대신으로 헬스클럽의 보급을 좀. 좋을 것 같고 이게 지방 함량도 높은데 불포화 지방 함량이 매우 높아서 먹기도 괜찮고요. 일단 그냥 맛은 작은 새우 맛? 그래요? 팬에 그냥 볶아서 먹으면 단백질 보충용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생긴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생긴 건 예전에 한번 먹어본 적은 있는데 역시 적응이 좀 안 되네요. 생긴 거는. 제가 볼 땐 맛은 고소한 맛인데 정확하게 무슨 맛인지는 모르겠어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새우 맛 가깝지 않나요? 새우 맛? 약간 그런 느낌도 있네요. 근데 사실 제가 번데기 말고 곤충 요리를 잘 먹지는 않는 편이고 먹을 수도 없고 참. 예. 근데 이렇게 먹어봤네요. 근데 식용 곤충에 곤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좀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쿠키로 좀 용기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직접 한번 볶아서 드셔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제가 볼 땐 맛은 얘가 제일 나아요. 세 개. 근데 이거 우리만 먹어도 될까요? 근데 우리만 먹으니까 좀 죄송한데 아니, 죄송 안 해도 됩니다. 한번 드셔보시죠. 아, 저는 보기만 해도 박사님들 먹는 거 보기만 해도 많이 좀 풍족해져서 괜찮습니다, 저는. 피디님 한 번도 안 드셔보셨죠? 한번 드셔보세요. 소비자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남자가 빼지 말고 예, 이리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아, 이렇게 생겼구나. 네. 이 미럼 볶음이라고 하셨죠? 네. 과자도 조금 드셔보시고요. 네. 약간 고소하면서도 담백하면서도 아까 단백질 함량이 높다고. 네, 그랬죠? 소고기랑 거의 비슷하죠. 아, 그 비싼 소고기랑요? 네. 오, 여러분께 강력 추천합니다. 네, 앞에서 저희가 잘 먹기도 했고요. 그리고 식품 시장에 대해서 식품 시장에서의 곤충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번에는 곤충 어디까지 먹어봤니? 두 번째 이야기, 의학 소재로서의 곤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도 옛날에는 약으로서 곤충을 이용한 사례가 많이 있다고 했죠. 네, 중국에서는 이제 파상풍이나 발작이 있을 때 진해를 이용했다는 기록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뭐 흰개미라든지 메뚜기를 이제 짓이겨서 두통이 있을 때 이마에 붙이거나 또는 예방 차원에서 목 뒤에 붙였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서양에서 이제 곤충의 의학 쪽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하면서 관심이 많이 높아졌는데요. 구더기 같은 경우에는 알라토닌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외상이라든가 이런 데 치료에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또 왕진해로부터 생리활성 물질을 분리해가지고 아토피 피부염 치료로 그렇게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3단 콤보는 뭘까요? 곤충 어디까지 먹어봤니? 사료자원으로서의 곤충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이상기온 등으로 인해서 국제 곡물 가격이 계속 널뛰기 하듯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료용 곡물 가격도 상당히 높이 올라가고 있고, 우리나라의 어떤 축산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곤충이 이걸 대체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인가요? 네, 그렇죠. 2013년 이후에서 지금 곤충을 사료화하려고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육개나 양돈에 들어가는 그 필수적인 아미노산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곤충이 사료보다 더 많이 들어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도 곤충을 사료화하려고 지금 양돈이라든가 양식 어류에 사료를 하기 위해서 이제 대량 사육 시스템 쪽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제 콩보다 사실은 지금 더 비싼 곤충이라 이런 사료 단가라든가 이런 문제들 해결만 하면 아주 영양적으로 풍부한 사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반려동물 사료 빼놓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미 이제 유럽에서는 곤충이 반려동물 사료로, 그러니까 관상용 어류라든지 조류라든지 햄스터 사료에 이미 원료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반려동물용 사료에 곤충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사료업계가 굉장히 반길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박사님, 아직 우리나라는 그 곤충이 식용, 약용 등재가 안 되지 않았나요? 네. 그렇게 네. 되면은 그 곤충 자원 발전이 좀 더뎌지는 게 아닌가 우려하는 분들도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유럽 벨기에에서는 2013년 말에 귀뚜라미나 갈색 거저리 등 10종류에 대해서 식품을 연방 식품안전청에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벨기에에서는 빵이라든가 과자라든가 통조림 같은 데 넣어서 다양하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번데기하고 번데기, 누에 번데기죠. 번데기랑 메뚜기 두 종만 지금 등록이 돼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에 상반기에 갈색 거저리가 식품 원료로 등록이 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추후에는 흰점박이 꽃무지, 장수풍뎅이, 그다음에 왕귀뚜라미까지 모두 이제 식품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제 등재가 되면 이제 현재 이게 우리나라 곤충 산업이라는 게 애완용이라든지 또는 화분매개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데, 이제 보다 이제 가능성이 좀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게 좀 많이 커지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사료용 곤충을 키우는 농업인도 탄생할 수 있고요. 또 식품용 곤충을 키우는 농업인도 탄생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농업 소득도 올라가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좀 기대가 되네요. 네. 오늘의 주제를 짧고 굵게 정리해보는 시간, 1cm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진보하고 있는 곤충 자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각각
마무리 메시지를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곤충은 6다리 가축이다. 그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식품으로도, 의료용으로도, 그다음에 사료용으로도 충분한 가치를 지닌 미지의 자원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네요. 저는 뭐 곤충이라는 유용한 자원이 지속 가능한 한국 농업을 만드는데 좋은 수단으로 쓰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는 만큼 친해진다고, 아는 만큼 보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곤충을 무조건 징그럽다고 볼 것이 아니라 좀 관심을 가지고 식품으로서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요새 애니메이션 같은 거 라바라고 있는데요. 그게 사실 애벌레를 형상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귀엽게 보려니까 이렇게 예쁜 그림이 탄생하는데 그렇게 봐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곤충이 사실 뭐 징그럽다고 하지만 아주 현미경화에서 보면요. 그 진딧물조차도 굉장히 예뻐요. 아마 못 보셨겠지만 그렇게 예, 작고 귀엽고 예쁜 그러한 곤충이라는 걸 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곤충에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국민 모두가 농업을 즐겨 찾게 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인터라뱅 3D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